그러면 상대방한테 주기 아깝잖아. 뜯어낼 거는 다 뜯어내자는 심리가 어느 정도 배어있는 상황도 많아. 안녕하세요, 또뇽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20대, 30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전에 알면 좋은 점, 그런 팁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말하는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 나이 또래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벌거나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를 하거나 이런 보편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20대, 30대 능력자를 만날 때 사전에 알면 좋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대, 30대 능력자들은 일반적으로 바쁩니다. 능력 있는 20대, 30대 남녀들이 그 나이대에서 돈을 더 잘 버는 건 꽁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20대, 30대 능력 있는 남자, 여자들입니다. 사장님이나 교수 같은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날 수 있는 거는 능력 있는 20대, 30대 남녀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고 박사님들도 거의 20대, 30대시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사장인 사업가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때 능력이 있다는 거는 회사나 자영업이 막 자기가 하는 게 성장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젊은 나이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직원들한테 맡길 수 없고 사장이 영업을 뛴다든지 굉장히 바쁘게 정신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인지도를 쌓아 나가야 될 시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애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내 주위에도 보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는 남한테 맡기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주말에도 꾸준히 일하시고 일주일 중에 하루만 쉬어도 불안해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 나이대에 있는 전문직들도 굉장히 바쁘지.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치과교정과 레지던트를 할 때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는 날이 1년에 별로 없었어요. 정말 손을 꼽을 정도였거든. 하루에 3시간? 왜?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나?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삶이 거의 생존의 문제가 되거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일을 하게 돼. 그 어떤 생명도 발붙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면은 사실 연애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때 외부에서 사귀는 웬만한 레지던트들이 다 헤어질 시기예요. 너무 바쁘니까. 헤어질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하는 푸념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거야. 일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나야 일이야. 선택해.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 나이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이 먼저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위치에 가 있는 거거든.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삶이 치열하잖아,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연인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과 휴식을 찾고 싶어 해. 약간 오아시스 같은. 그래서 정말 삶의 전쟁같이 있다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들이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해주고 자기가 바쁜 거에 대해서 계속 해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더 힘이 들게 되지. 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바쁘다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을 상대방도 갖게 되니까 좀 매번 이해를 해주는 건 쉽진 않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말 이해가 어려운 게 나만 해도 치과의사 말고 의사인 친구도 있잖아. 너희는 병동 환자도 없는데 왜 그렇게 일이 많아? 이러고 이해를 못한다니까? 같은 업종도 이해를 잘 못하는 어. 부분인데 어떻게 연인이 이해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바쁜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주장이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30대면 많은 나이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에 능력이 좋다. 내가 봤을 때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남들보다 훨씬 위에 올라가게 된 거잖아. 나의 신념으로. 그런 사람들이 뭐 좋게 얘기하면 가치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나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약간 꼰대처럼 될 수가 있어요. 고집이 엄청 세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 분야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건데 그 사람이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자기의 고집을 연애하는 이성들한테 시전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나는 맞게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보통 20대 30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중간 관리직 이상의 사람들이 좀 많단 말이야. 그럼 자기 또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에 좀 익숙할 수도 있어. 내가 이런데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런 거에 좀 익숙할 수도 있고 사실 그
그게 엄청나게 오래 살아서 삶에 대해서 마스터를 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지 않아야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아직은 젊은 나이잖아. 그 나이 때 성공을 한 거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좀 그런 면에서 부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치가 부족한 거죠. 세 번째, 주변에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떡은 남들도 보기 좋겠죠? 20대, 30대 능력 있는 남녀들은 그 나이 또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누구나 다 만나고 싶어 해. 나에게만 매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그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도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꼬시면 넘어갈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오빠 넘어가게? 그러면 안 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의사분들 중에 바람을 피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는 상대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바람을 피게 되는 경우도 꽤 본 적이 있거든. 물론 그 사람이 절대 잘하는 거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탐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왜 그런 얘기 하면서 엄청 쉽게 접근하잖아.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서. 맞는 말이네. 만약에 내 남친이 능력이 되게 좋다. 그럼 뭐 핸드폰 배경화면 내 사진, 카톡 부사 내 사진, 차에 내 사진 그렇게 차단하는 거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능력 있는 남자의 여자친구들은 남친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가족 간의 요구 사항이에요. 연애를 그렇게 이어가다가 결혼 얘기가 오고 간다. 그러면 자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지죠. 왜냐하면 20대, 30대 능력이 있기 쉽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가족들 눈에도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그 사람이. 집안의 자랑이지. 가문의 영광이고 막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할 때 많은 걸 요구를 하죠. 예를 들면 뭐 지참금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것도 요새도 받고. 그런 사람 있어? 요새도 없진 않은 것 같아. 아예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능력이 좋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주기 아깝잖아. 뜯어낼 거는 다 뜯어내자는 심리가 어느 정도 배어 있는 상황도 많아. 그래서 예전에 의사랑 결혼할 때 열쇠 3개 해와야 된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 들어본 적은 있죠. 근데 뭐 사실 요새 의사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전설처럼 들려오던 얘기인데 내가 너무 옛날 얘기야.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왜냐면은 능력 있는 쪽 부모가 자식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 부모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 근데 둘이 죽고 못 산대. 자식이랑 연을 끊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키운 거에 대한 약간 보상 심리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우리 금쪽 같은 아들, 딸 너한테 주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능력 있는 남녀들이 바쁘고 뭐 고집이 있고 이런 걸 다 극복하고 힘들게 결혼까지 가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끝판까지 갔는데 끝판을 못 깬 거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성향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모의 성향까지 컨트롤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부모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능력 있는 남녀를 만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20대, 30대 능력 있는 남녀를 만날 때는 좀 많이 너그러워지셔야 돼요. 보살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도 닦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을 의심하고 내가 왜 이 관계에서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바빠서 그렇구나라는 이해 폭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점들이 너무 본인에게 과하게 다가와서 결국 그 능력자분들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단점을 그 능력자들이 자기가 케어를 못한 거야. 그런데 하나 또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보면서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성이 능력자인데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자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걸 티 안 나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꼭 잡아야 돼. 잡으세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또녀월드가 정리한 20대, 30대 능력자를 만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세상에 뭐 100%라는 건 없어서 아닌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저희도 아직 젊잖아요. 저희도 살면서 경험해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경험해본 거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좀 많이 후려봐서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내 맘을 다가질 또녀월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 오늘 찍은 건 악플 좀 덜 달릴까? 악플 좀 그만 달.